거지 취급받던 시어머니, 그녀가 손에 쥔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뒤바꿨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늦겨울의 서울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한 여인이 낡은 손가방을 꼭 쥐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한옥분 68살. 손등은 거칠고 코끝은 붉게 얼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살짝 문질러 본 봉투 하나를 가방 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주소가 적힌 메모를 한참 동안 들여다본 끝에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젊은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서지연 30대 중반. 도시적인 옷차림과 깔끔한 메이크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전화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옥부는 허리를 살짝 굽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민수 보고 싶어서 왔지요. 지연은 문틈을 더 열지도 않고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고급 소파와 수입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공기청정기의 소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손님 오시는데 잠깐만 계세요. 옥부는 신발을 벗으며 머뭇거렸습니다. 발이 좀 더러워서 미안하네. 아, 괜찮아요. 근데 이거 흙 많이 묻으셨네요. 지연은 바닥을 보며 손으로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그 손짓에 담긴 냉기가 옥분의 가슴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옥분의 얼굴에 그제야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회의 준비로 정신이 없는지 잠깐 얼굴만 내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얘기해요, 엄마. 오늘 좀 바빠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지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커피 드시죠? 드립으로 내린 거예요. 옥부는 머뭇거리다 컵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고맙네. 근데 난 아직 보리차가 더 좋아. 지연은 썩 내키지 않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시골 분들은 그게 입에 익으셨겠죠. 그 말은 무심한 듯 했지만 가시가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자 지연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스테이크로 했어요. 어머님 입맛에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옥부는 조심스레 포크를 들었습니다. 맛있네. 이런 건 시골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지연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거 익숙해지셔야 해요. 이젠 민수도시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와인을 기울이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고 옥분의 소매까지 번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참, 손이 미끄러졌네요. 죄송해요. 옥부는 젖은 소매를 닦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민수와 지연 그리고 아이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좀 다녀와도 될까? 지연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시장요? 필요한 건 배달시키면 되죠.
그래도 난 직접 보고 사는 게 좋아서. 지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편하신 대로요. 그 밤 옥부는 게스트룸 침대에 앉아 낡은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사진, 묵은 서류, 그리고 한 장의 등기권리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 모서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 맞았어요.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한다 했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유리창에 살짝 닿았다 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지연은 전화기를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지금, 우리 시어머니 와 있어. 진짜 완전 촌스러워.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방도 낡은 거 들고 오셔서 솔직히 좀 민망해 죽겠어. 완전 거지 같아. 그 목소리는 게스트룸 쪽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옥부는 문 뒤에서 조용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손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서랍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레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회사 문서, 투자 계획서,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접혀 있는 작은 봉투 하나. 옥부는 그 봉투를 꺼내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사본과 등기권리증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지. 창문 밖에선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으며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옥부나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남는 거야.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이불 위엔 아직 와인의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비웃음, 붉은 와인, 그리고 서류의 무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대신 진실을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한옥부는 창문을 열며 묵은 공기를 내보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창밖에는 고요한 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잠시 바라보다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그 마음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지연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화장대를 들락거리며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응, 이번 투자자 모임 진짜 중요해. 시댁집 명의만 바꾸면 바로 자금 돌릴 수 있어. 그녀는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그냥 서류 도장만 부탁하면 돼. 그분은 그런 거 모르셔. 그녀의 말투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그 얘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지연은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기회야. 아버님 유산이 흩어지기 전에 재정 정리해야지. 그냥 어머님 명의만 정리하면 돼.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삼키고 그저 상황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옥부는 지하철을 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낡은 외투 끝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여사님. 최도윤 변호사는 잔잔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남편의 유언 신탁을 담당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조항 아직 유효합니다. 단 상속자는 효를 다하지 않거나 모욕적 행위를 할 경우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약속을 지켜야겠네요. 변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사람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록은 남아야죠. 옥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겨두었죠. 그녀는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혹시 모르니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진짜 필요한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에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간 지연은 도심의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댁집 팔면 자금이 좀 풀릴 것 같아. 솔직히 그 시골집 아무 쓸모 없잖아. 그녀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고집만 세지 실속은 없으시거든.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요즘 그런 말 영상 찍히면 난리나. 괜찮아. 누가 찍겠어?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구석 바리스타가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허세 섞인 말은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며칠 뒤 그 영상은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해시태그 상류층 며느리 해시태그 시골모 시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였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까지 그 영상을 보게 되었고 사무실 복도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저 여자 민수 씨 부인이라던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의실 안에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커피잔의 미세한 흔들림이 그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옥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투자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민수는 TV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내일 저랑 같이 은행 좀 가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의 이름, 도장, 그리고 조건부 조항.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속이면 결국 진실이 드러나지.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끝에 다가오는 폭풍처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거실 바닥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식탁 위엔 식은 커피잔과 어제 남은 빵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옥부는 조용히 부엌에 서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느렸지만 그 동작엔 익숙한 단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말없는 평온함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오래된 결심으로 차가웠습니다. 그때 서지연이 서류철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거 오늘 안에 확인해 주셔야 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 씨랑 얘기 다 됐어요. 단순명의 변경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도장만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옥부는 그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게 뭐라고? 시골집 명의 이전이에요. 그 땅은 사실상 유지비만 들어요. 팔아서 투자금으로 돌리면 훨씬 낫죠. 지연은 설명을 덧붙이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얇고 불안정했습니다. 옥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녀는 펜을 들어 사인을 했습니다. 단 그 서류는 진본이 아닌 사본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기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역시 현명하세요. 그녀는 사본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게 깔끔해질 거예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옥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 안엔 붉은 인장이 찍힌 원본 서류와 변호사 명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옥부는 낡은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민수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 차 태워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가는 게 편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손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손에 든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빈 좌석에 앉은 그녀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선명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는 도시의 높은 빌딩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 사이를 뚫고 멀리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곳은 오래된 여관 앞이었습니다. 간판이 바래고 창문에는 커튼이 반쯤 찢겨 있었습니다. 옥부는 방 한 칸을 잡고 조용히 짐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서류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등기권리증, 신탁계약서, 남편의 유언사본. 모든 문서엔 남편의 이름과 붉은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속자는 효를 다하지 않거나 모욕적 행위를 할 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그 문장을 여러 번 되뇌던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결국 나한테 이런 선택을 남겼네요. 옥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겠죠.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관의 낡은 전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흘렸습니다. 옥부는 작은 책상에 앉아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글씨는 느리고 정갈했습니다. 도윤 변호사님께, 혹시 이 편지가 가면 그때는 제 결심이 끝난 겁니다. 모든 서류는 약속대로 처리해 주세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남는다고 남편이 늘 말했죠. 그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조심스레 붉은 인장을 찍었습니다. 창문 밖에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도시의 끝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옥부는 창가로 다가가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웃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결국 남는 건 마음이지요.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손가방을 닫았습니다. 가방의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나의 결심이 굳게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했어요. 남은 건 보여주는 일뿐이죠.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
시계 초침만이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여관복도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가족회의 있대요. 시어머니도 꼭 오셔야 한대요. 그 말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옥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날이 드디어 다가온 사람처럼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창밖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그녀의 결심이 묵직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란 없이 세상이 모르는 곳에서 한 어머니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바람엔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지연은 전화를 붙들고 바쁘게 통화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투자자분들 오시니까 회의실 세팅 미리 해두세요. 시댁 문제는 오늘 깔끔히 정리될 거예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고 거울을 보며 미소를 그렸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를 앞둔 사람의 그것이었죠. 거실 한쪽에선 민수가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좀 천천히 얘기하자. 엄마 기분도 살펴가면서. 여보, 언제까지 그런 눈치만 볼 건데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시골 땅이 어머니 명의라니요. 그녀의 말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커피잔을 꼭 쥐고 있었지만 시선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한옥분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도윤 변호사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변호사분까지 왜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사님의 상속 조항을 최종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상속 조항이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상속이라니. 옥부는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말 안 한 게 많았지. 오늘은 다 정리하러 왔단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낡고 닳아 있었지만 구겨진 자리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고 한태수 회장님의 유언신탁 원본입니다. 상속자 명단에는 현재 한옥분 여사님 외에는 등재된 이가 없습니다. 지연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말이 돼요? 저희 집은 이미 제 명의로 정리 중이에요. 도윤은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본이었습니다. 진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문서를 넘기자 한옥분이라는 이름 아래 붉은 인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집도? 현재 이 주택과 회사 지분, 예금, 계좌 모두 신탁 형태로 한 여사님 명의입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옥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랬겠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와인잔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자마자 도윤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자는 효를 다하지 않거나 모욕적 행위를 할 경우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의 얼굴빛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효를 다하지 않았다니 그런 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때 도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엔 거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흰 블라우스 위로 쏟아지고 지연이 웃으며 거지 같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찍은 게 아니야. 남편이 예전에 설치해 둔 거야. 이 집의 모든 카메라는 신탁계약 조항에 따라 기록으로 남게 돼 있었지.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헤매다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농담이었어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옥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차분한 슬픔이었습니다. 사람은 농담으로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돼. 그녀의 한마디에 지연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러면서도 그녀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서류야. 도윤이 그 봉투를 대신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조건부 증여 조항이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자는 일정 기간 동안 봉양과 효행을 증명할 시 일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지연은 그 문장을 읽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저한테 기회가 있는 건가요? 옥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세상은 기회를 줘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엔 오래된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먼저 막았어야 했는데. 옥부는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늦지 않았으니까. 회의실처럼 차가웠던 거실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물은 서류 위로 떨어졌고 그 위에 붉은 인장이 번졌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울 시간이니까.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남은 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묵혀온 진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결심이었습니다. 눈발은 멈추지 않았고 그 속에서 세 사람의 인생이 새로 써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옥부는 서류를 정리해 도윤 변호사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음을 정리하는 일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식탁 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와인 자국처럼 붉은 인장이 번진 서류 위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문서를 챙기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한 여사님, 이 조건부 증여 조항은 1년간 유효합니다. 그동안 봉양과 효행을 입증하시면 일부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건 벌이 아니라 배움이 되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희고 고운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아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그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저 눈처럼 덮을 수 있으면 좋겠어. 미움도 부끄러움도 다 덮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던졌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거지 같아요. 시골 냄새 난다. 민수 씨 출세하려면 어머님 좀 멀리 떨어지세요. 그 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습니다. 옥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지연아? 지연은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어머니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말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닿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와 지연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만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는 건 용기를 내는 일이야. 하지만 더 큰 용기는 그걸 행동으로 바꾸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저 다 바꿀게요. 어머님께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옥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당신 혼자서 다 감당하게 했죠. 옥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고개 숙인 걸로 이미 나는 다 용서했단다. 그녀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울어. 눈물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중요해.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그 소리가 창틀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여전히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결심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꼭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믿어볼게. 사람이란 게 마지막까지 믿어봐야 알지. 도윤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일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적 조항이 아니라 가족 간의 약속으로 남을 겁니다. 그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햇살이 살짝 비쳤습니다. 눈발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옥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하얀 세상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젠 다시 시작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옥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지연은 그들의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옥부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눈물에 젖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변호사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실엔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은 식었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던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밥부터 다시 같이 먹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때 와인이 쏟아져 붉게 물들었던 식탁 위엔 이제 따뜻한 국그릇에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먹고 대신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창을 넘어 식탁 위로 떨어졌고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봄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아내린 자리마다 새싹이 돋고 길가에는 매화가 피어났습니다. 한옥분이 떠난 지 어느덧 반년,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족에게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요양원. 햇살이 유리창을 스치고 그 아래에서 서지연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 휠체어에는 옥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네요,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옥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진짜 봄이 왔어요. 요양원 마당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몇몇 봉사자들이 잡초를 뽑고 있었고 지연도 함께 장갑을 끼고 그 사이에 섞였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옷차림은 사라지고 이제는 단정한 앞치마와 운동화가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사람의 외모와 체면만을 보던 여인은 이제 어머니의 하루를 챙기고 다른 노인들의 손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말순, 옥분의 오래된 친구가 마당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서울 며느리 양반이 이제는 손이 거칠어졌구먼. 지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손이 익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참 복 받으셨네요.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옥분은 그 말에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복이라기보다 시간이 약이죠. 사람이 변하는 데엔 고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녀의 말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왜 바로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옥분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그걸 봐야 진짜 마음이 열리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요양원 건물 뒤편의 작은 텃밭에서 민수가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흙 묻은 무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걸로 저녁해요. 지연이랑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너도 농사꾼 다 됐네. 민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따라 배우는 중이에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흙이 이렇게 따뜻한 줄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줄도. 지연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붉은 와인 자국,
싸늘한 눈빛, 그리고 무릎을 꿇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부끄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끄러움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옥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참 맛있네. 이게 진짜 집밥이지. 지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도시 음식은 질렸어요. 이런 밥이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 말에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이 요리 늘었어요, 엄마. 예전엔 와인만 마시더니 이제 된장 냄새가 제일 좋대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옥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가지 끝에는 아직 여린 새순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도 저 나무처럼 다시 피어나는 거겠죠. 지연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건강해지셔야 해요. 응, 이제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몸도 덜 아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그동안 나보다 더 많이 힘들었을 거야.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제가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그때 요양원 아이 한 명이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아이의 손엔 노란 민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환하게 웃으며 그 꽃을 받았습니다. 참 예쁘네. 너무 예뻐서 나도 꽃이 된 기분이야.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웃음과 어머니의 미소가 어우러져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하늘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옥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당신도 보고 있겠죠? 우리 가족, 이제야 진짜 하나가 됐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옥부는 잠들기 전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벌을 통해 깨닫고 시간을 통해 성장한다. 그 문장은 그녀의 인생을 요약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조차 따뜻하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벌과 용서, 그리고 시간이 어우러진 그 봄의 저녁은 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잇는 가장 조용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들판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마당 한켠 새로 심은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서지현과 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옥분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 요양원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박말순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날만큼은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분 어르신은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남을 원망하지 않으셨죠. 사람 마음을 이렇게 남기고 가신 분은 처음이에요. 지연은 준비해온 밥상을 조심스레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흰 쌀밥,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 생전에 옥분이 가장 좋아하던 식사였습니다. 어머님, 이 밥상 기억하시죠? 지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차려드리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묘비 앞에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요즘 요리 엄청 잘해요. 당신이 좋아하던 보리밥도 직접 해요. 그리고요, 저희 이제 싸우지 않아요. 그의 말 끝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잘못보다도 그걸 바로잡는 용기로 살아야 한다고.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더욱 푸르러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마당 한켠에 새로 세운 작은 비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재산보다 깊고 용서는 유산보다 크다. 한옥분 1956만 2024. 지연은 그 글귀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진짜 알겠어요. 그날 그 서류보다 더 귀한 게 뭔지. 민수가 그녀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우린 그걸 이제야 이해했지. 두 사람은 묘역을 나와 요양원 마당으로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불며 벚꽃잎이 휘날렸습니다.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부신 햇살이 비쳤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분명 우리 보고 웃고 계실 거야. 그럼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네요. 지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아이 한 명이 달려와 민수의 바지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심은 감나무예요. 그 아이의 손끝에 새싹이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래, 참 잘했네. 이 나무가 자라면 어머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줄 거야. 그녀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자라야 해요. 남에게 그늘을 주는 나무처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와 마을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길 옆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요. 어머님이 남기신 서류 사본이에요. 오늘로 다 정리했어요. 더는 필요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걸 왜 버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건 서류보다 마음을 남기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이 봉투를 스치며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연의 말에 민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님 닮았어요. 말투까지. 그럼 잘 된 거죠. 그분처럼 살면 후회는 없을 테니까요. 그들은 언덕 위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붉은 노을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며 옥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친 듯 했습니다.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지연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다녀가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사라지고 노을빛이 하늘을 붉게 덮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세 사람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하늘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감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옥분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지연은 민수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뜻이었을 거야. 하늘은 천천히 어두워졌지만 그들의 발걸음엔 빛이 따라왔습니다. 그 빛은 유산도 서류도 아닌 사람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잔잔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기억됩니다. 돈도 땅도 서류도 언젠가 사라지지만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남깁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한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 하나, 사랑으로 다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